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에게는 지금까지보다 4,200만 원 적은 한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 전과정 갈등 관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돼도 통상 13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 주민 간 의견 대립과 조합, 시공사 간 갈등 등으로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해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해 금리 인상, 세액공제 확대 등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1년 새 34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자 실수요자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도 벌써 2주가 다 돼갑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 발표 이후에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은커녕 오히려 집값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 정창래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해답 드릴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이 좀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줄 알고 이제 뭐 갈아타기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시거나, 예, 그러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나, 예,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만큼 현재 지금 주택 시장을 바라보면 현재 상당히 좀 이제 다이나믹합니다. 예, 다이나믹하고요. 예, 최근에 이제 상급지에서부터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또 하급지까지 번지는, 예, 이런 지금 이제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하급지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러면서 아마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예, 이 시점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금 정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나? 또 매도 매수를 했을 때 뭐 취득세라든가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은 어떻게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늘 항상 좀 정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좀 과거랑은 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고민해봤자 해결 안 나는 거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고민 해결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창구 지금 계속 열려 있고요. 전화 주신다면 저희가 빠르고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창래 대표님이 또 세미나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걸 지금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대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치게 되는 걸까? 역효과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들 지금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세미나 소개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88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 시장이라던가 주택 시장이라던가 좀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좀 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지금 거래량은 계속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우상향을 아마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향방이 또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번에 88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뭐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그 다음에 뭐 그린벨트 해제, 그 다음에 비아파트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보면 진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놔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전망,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세미나를 준비를 해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에서 보면 무주택 인정,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인정하는 기준이 공시가 5억 이상의 5억 이상으로, 아니 5억 이하의 이제 빌라라든가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도심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 도심에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즉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그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아니면 내 집 마련에 대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총망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있을 이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어떻게 세미나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역시나 같은 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고 명쾌한 해답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시청자분과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저쪽 노량진 쪽에 살고 있는데, 음, 네네, 한 네. 여유자가 한 3, 4억 정도로 다니다 보니까 노량진 모아타운 선정지가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거기를 사놓으면 어떨까, 투자로. 네. 노량진 뉴타운을 사고 싶은데, 거긴 너무 비싸서 이 비싸서. 돈으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자, 여유 자금이 3억에서 4억 원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노량진 일대에 네. 모아타운 요 투자를 해볼까 지금 고민이 네.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네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그 모아타운으로 지금 보신다고요? 네. 아니, 제가 네.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서울은 예. 잘 몰라요. 예. 아이들이 노량진 쪽에 살고 있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뭐 예. 교통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예. 또 옆에 노량진 뉴타운들이 막 개발돼서 아파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개발되는 아파트 그쪽 재개발 입주권 뭐 그런 거를 예. 사고 싶은데 예. 돈이 부족해서 이제 한번 부동산에 여기저기 좀 몇 군데 들어가 봤더니 거기 네. 사장님들이 예. 거기 모아타운 선정지가 있는데 그 돈이면 음. 살 수 있다. 음.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사업 속도가 빨라서 사도 괜찮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네. 예, 그쪽에 음. 이제
자그마한 것들, 네. 예, 그 고시원이 많아서 예. 좀 더딜 거다. 그러니까 예, 예. 뭐, 그러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분분해서 예. 제가 너무 몰라서 자,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되나. 이쪽에 네. 지금 여기 모아타운 지금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대략? 거기 3억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3억 정도요? 3억 정도면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그래요. 자,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이제 네. 뭐 부동산들, 그러니까 1층 중개업소 이제 사장님들이 네. 지금 뭐 잘 될 거라는 지역, 잘 될 거라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고시원이 많아서 조금 좀 느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고요. 그죠? 예. 네, 네.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8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8개 네. 구역 중에 지금 벌써 5개 구역이 벌써 관리 처분이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네. 가서 보시면 지금 2주 끝나고 막 철거한 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자, 네. 근데 우리가 이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에 모아타운이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에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자, 네. 그런 여기는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죠? 네, 자, 네. 여기 노량진 뉴타운은요. 자, 근데 모아타운이 지금 노량진 뉴타운만큼 사업 속도가 빠르면 지금 3, 4억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 하겠죠. 네, 그죠? 네. 자, 여기 금액이 지금 다- 투자 네. 금액이요. 투자 금액이 네. 지금 보면은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서도 한남 네. 뉴타운 다음으로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이에요. 아. 예, 대략 프리미엄이 보통 그냥 피만 보통 한 10억 정도 가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 자, 사업 네. 속도가 빠르니까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높게 형성돼 있는 거죠. 그죠? 아, 네. 자, 네. 그러면 모아타운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 빨리 갈 거야 예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지금 여기 3, 4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아, 네. 그죠? 예, 이해되시죠? 아, 자, 네. 그다음에 이 노량진 뉴타운 내에서도요. 지금 보시면 가장 대장주가 어디냐면 여기 1구역이랑 여기 3구역이 가장 대장주예요. 네. 139역이 가장 대장주거든요. 자, 네네. 139역 왜 대장주냐? 노량진역 바로 앞에,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있으면서 9호선, 예, 그다음에 네. 여의도 바로 지금 인접해 있으면서 9호선 네. 타면 강남 접근성 좋고, 그다음에 1호선 타면 또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네. 여기 지금 앞에 한강변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노량진 노타운에서는 139역이 가장 대장주예요. 예, 아, 가장 네. 대장주인데 지금 3구역이요. 벌써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네. 앞으로 이제 관리 처분만 남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3구역이 고시원이 제일 많은 데예요. 아. 고시원이 지금 고시원이 가장 많은 3구역이 지금 개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예, 지금 벌써 사업 시행인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 그럼 우리가 고시원이 있어도 된다는. 어떤 우리가 이제 현상이 있으면 그거를 네.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네.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노량진 같은 경우는 원래 학원가들이 상당히 번성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원룸이라던가 이제 고시원들이 많아요. 예. 아,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쪽에 지금 아까 지금 모아타운 보시는 데도 지금 고시원들이 지금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는 원룸 고시원이 장사가 잘 됐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네. 요즘 누가 학원 댕겨요? 음, 아니, 공시생이나 고시생도 줄어들고 누가 학원 가요? 네. 학원 안 가요. 요즘 동강 들어요, 동강. 네. 우리 지금 시청자님도 지금 저랑 지금 화면으로 지금 상담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죠? 예. 네. 여기 학원가가 쇠퇴를 하면서요. 원룸이나 고시원이 장사가 안 돼요. 네. 자, 그럼 내가 소유주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됐으니까 당연히 개발에 찬성을 안 하죠. 그죠? 자, 그런데 네네. 지금 원룸이나 고시원이 월세는 계속 내려가고 공실이 나요. 자, 그럼 차라리 원룸 갖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 두 채 받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네. 고시원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개발해서 상가 플러스 아파트 받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3구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해되시죠? 예. 네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서울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파트 공급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요. 지금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사업비가. 즉 어떤 거냐?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파트 가격은 낮은 지역,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은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 사업비가 네네.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네.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은 늘어났는데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어,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우리 개발하고 싶어요. 해도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가는 현장들이 많아요, 이제는.
네. 자,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은 저희가 지금 33평 기준 제가 봤을 때는 25억 정도 가는 데거든요. 네. 여기는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네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어찌됐든 서울의 노후도가 높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지역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네. 가는데 못 가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조합원들이 오케이 하면 그냥 가는 지역이잖아요. 네. 예, 근데 뭐가 무서워요? 아.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네, 네. 아까 우리 현재님께서 보신 이 모아타운 일대가 고시원들이 많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고시원이 많다라는 거는 장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조합원 비율이 적어야 좋은 거잖아요. 네.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원룸 고시원이 많죠. 네. 빌라들이 별로 없죠. 아. 자, 어때요? 원룸 고시원은 많고 빌라들이 적어. 네, 조합원 비율이 아, 네. 낮죠? 적어지겠네요. 네. 사업성 좋죠. 네. 이거 반대로 해석을 하셔야죠. 아, 그렇구나. 이해되십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서울에 앞으로 재개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가는 현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는. 네. 근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합원들이 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원해도 사업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입지가 좋잖아요, 노량진은. 그죠? 아, 네. 이해되시죠? 자, 네, 거기에다가 네. 아. 하나 더 제가 추가해드리면,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 앞에 이 모아타운 지정된데 바로 밑에가 입지가 훨씬 좋아요. 노량진역도 가깝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네, 맞아. 그 노량진의 대장중 13구역하고 여기하고 입지가 똑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여기는요, 한강변이요. 앞에가 사육신공원이거든요. 네. 한강 조망이, 영구 조망이 나와요. 아,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 보신 데는 사실은 노량진에서 가장 꼭대기잖아요. 산동네.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 네. 산동네가 개발되면 아랫동네 개발돼요, 안 돼요? 아,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는 한강변 영구 조망이죠. 네, 네. 여기는 3억 이하로 아직까지 투자 가능해요. 아. 그러면 저 같으면 차라리 여기 네.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한강 네네. 조망에 투자해야죠. 어,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시야를 더 넓히세요, 시야를. 아, 아니, 네. 여기가 되면 여기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입지가 훨씬 좋은데. 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연결돼서 네,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부동산 동강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노량진 모아타운 선정지 이쪽으로만 좀 눈을 많이 좁혀 두셨던 것 같은데요. 그럴 게 아니라 눈을 아주 조금만 더 넓혀놔도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발품 팔아보시고 좀 더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상담 원하신다면 또 한 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저희 딸 집하고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두 개 고민돼서 연락드렸어요. 네. 그 어,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미혼인 딸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요. 네. 그 딸이 2020년에 영끌해가지고 네. 보문 파키불자이 네. 21평 전세 끼고 신용대출 받아서 구매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고요. 네. 하나는 저희가 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좀 이렇게 노후 아파트라, 노후가 돼가려고 하는 아파트라,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고민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거주 중이신 아파트는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공덕역에 있는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요. 신공덕 삼성 레미안 삼성 레미안 1차. 1차.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질문이 두 개인데요. 우리 따님분이 20년. 20년에 성북구에 보문
파크뷰 자이를 갭 투자로 지금 매수를 해 두셨는데 요거를 매도를 할지 아니면 계속 좀 가지고 가볼지 요게 고민이 첫 번째 고민이었고 또 다른 고민 하나는 지금 신공덕, 삼성 레비안 1차 이쪽에 대한 전망도 또 궁금하신 상황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따님이 지금 몇 살이신데 연구를 하셨어요? 지금 31요. 31요? 예. 네, 그때 신용대출 많이 받아서 샀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젊은이들이 집 사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너무 작은 평수라 그런지. 네, 네, 네. 원래는 요즘에 결혼할 때 전셋집 얻기가 그때 전셋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결혼할 때 혹시 그 집에서 살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네. 비교적 신축을 구매했는데 네. 이 결혼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저는 매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 딸은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이자를 많이 내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모르겠네요. 어머니 제가 상담할까요? 네, 어머니가 왜 네. 상담하실래요? 제가 상담할까요? 선생님이 대답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여기 지금 보문 파크뷰자이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창신 인근에 보면 창신 숭인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보문동에 네. 있는 거고. 그죠? 근데 네, 네. 지금 보문 파크뷰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창신역 인접해 있고 여기 지금 도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죠? 네. 예. 근데 이 보문 파크뷰자이가 주변 지역이 어때요? 주변 지역이 상당히 안 좋죠. 네. 주변에 막 빌라촌에 노후된 주택들 많고 별로 안 좋잖아요. 주변 여건이요. 그죠? 네, 네. 예. 자, 여기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따님이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 어머.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자, 여기 보시면 요 지역은요. 자, 여기는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지적도로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서울의 원도심이잖아요. 그죠? 네. 네. 원도심 여기 보면 이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게 다 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자, 여기 이 원도심이라고 서울에서 원도심이라고 하면 이 종로하고 중구인데요. 자, 여기다 네. 상업지역은 일자리는 많겠죠. 그렇죠? 네. 여기 다 일자리잖아요. 다 상업 일지로 종로 다 일자리잖아요. 그죠? 광화문 일대.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종로에서는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 어디냐?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지금 따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문동, 창신동, 숭인동 일대예요. 여기가 종로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구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은 어디냐? 여기 신당동 일대예요. 자, 그런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업 지역은 많은데 주거 지역이 적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네. 자, 여기는 요 일대 이 도심이라는 지역은요. 주거 지역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끊임없이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따님께서 20년도에 영끌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기 근처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여드렸듯이 지금 여기 보문 파크뷰자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17년, 18년도에 아마 신축이 됐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주변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가 다 썩은 집들이 막 썩비리 있고 막 썩은 집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예전에 그 창신 숭인 뉴타운이었거든요. 네. 자, 근데 창신 숭인 뉴타운이 해제됐다가 최근에 다시 신속 통합 계획으로 많은 지역들이 여기에 창신 숭인동에 지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빌라들이 얼마냐? 주변에 있는 빌라들이요. 투자 금액이 5억대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근데 여기는 도심권이라 주변만 개발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33평 기준, 아파트 기준에 저는 20억 이상을 봐요. 왜? 얘보다 입지가 안 좋은 왕십리 뉴타운이 지금 10년 차가 18억, 19억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심권이라 주거지역에 대한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이 이제 개발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되면 당연히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겠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뭉뚱그려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아까 지금 공동 매매한 1차예요, 2차예요?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요. 네, 삼성 매매한 1차, 2차. 1차요. 1차. 네, 네. 1차면 거기 그 공덕시장 바로 앞에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예,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족발 먹으러. 아,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신공동 레미안 지금 1차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기에 지금 아이언뉴타운, 북아이언뉴타운 개발되면서 신축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예, 신축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우리는 가격이 좀 이 구축에 대한 잘 안 올라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매도하시면 안 돼.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이 신공덕은요. 신공덕 우리 시청자님들 보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는요. 일단은 지하철은 뭐 서울에서 최고예요. 예, 여기가 지금 이제 공덕역이 지금 이제 커트러블 역세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서울에 커트러블 역세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왕십리역, 여기 공덕역. 네. 그러니까 서울에 그러니까는 이 지하철 접근성은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옆에가 효창동, 원효로 일대, 청계청파 다 여기가 다 지금 용산이네요. 그렇죠? 네. 예, 용산이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신공동 삼선레미안 1차는요. 행정구는 마포구지만 여기 네. 용산구랑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생활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용산이 개발이 되면 용산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이해되시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따님 거하고요. 네. 우리 어머님 거하고 네. 이거를 보시면 전체적인 시장으로 제가 한번 뭉뚱그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런 거죠. 이 어디 갔냐? 자, 뭉뚱그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올랐던 지역이 어떤 거냐면 시장이 지금 양극화됐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구축보다는 신축이 올랐죠. 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하급지보다는 상급지가 올랐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그럼 신축하고 구축하고 지금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죠. 그렇죠? 네. 또 상급지하고 하급지하고 지금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갭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요. 갭 메우기가 들어가는 시기예요. 아. 자, 그러면은 자, 이거 구축이잖아요, 우리. 네. 지금 갭 메우기 이제 들어가겠죠. 이해되십니까? 음. 자, 그다음에 우리 따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문 파크비아이 같은 경우 상급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네. 예, 거기도 앞으로 그러면 이제 갭 메우기가 들어가겠죠. 어. 예,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년은 보유하셔야 돼요. 어. 매도를 하시더라도 1년은 보유하셔야 돼요. 네. 지금이 현재 갭 메우기가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에 그 아파트 거래량에 따라서 평균 매매가 이제 상승률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매매가 상승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보면 쭉 올랐어요. 그래서 6월 달에 12억 넘어갔습니다. 평균 매매가가. 네. 그런데 갑자기 7월 달에 거래량 늘어났는데 평균 매매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아파트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평균 매매가는 떨어졌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아파트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해되시죠? 네. 예, 단가가 낮은 아파트가 지금 거래가 어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상급지보다는 하급지 거래량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신축보다는 가격이 못 올랐던 구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가격으로 반영이 되겠죠, 앞으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네. 예,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5년차 아파트다. 네. 이걸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나요? 지금은 매도 1년은 더 갖고 가셔야 돼요. 어.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 좀 갖고 계셔. 이거 갈아타고 싶으시죠? 더 좋은데. 네. 좋은데 네. 많거든요. 좋은데 많은데 자금이 좀 있으세요? 자금이 있으세요? 자금이요? 자금 한 2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여기에 네. 사세요. 네. 이거 2억 더 보탠다고 해서 더 좋은데 못 가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용산에도 좋은 데는 많은데 그렇게 네. 만약에 옮기시려고 하면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요. 네. 지금 아까 따님이 아까 31세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연세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은퇴 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하실 때가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도 입지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가져가세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고민 지금 모두 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매도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1년은 적어도 1년은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정부가 집값을 좀 잡아보겠다고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게 집값을 잡는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반응도 뭐 썩 그렇게 좋은 것만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시장과는 좀 동떨어진 대책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자, 정창래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88 부동산 대책에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의 의도대로 되면 주택 가격은 안정을 빠르게 되찾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특히 이 주택 시장을요. 사실은 이 지금 맨날 항상 보면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시거든요. 그런데 자, 오늘은 그렇게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한번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잘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10년 주기설이니 20년 주기설이니 이런 주기가 있었습니다. 주기가 있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요.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시키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를 시키는 거죠. 주택 공급을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 공급이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진다. 가격이 떨어지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죠. 그럼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살 사람이 없는데 누가 공급을 합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유축이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시장은 10년 주기설이니 20년 주기설이니 이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 거죠. 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시장의 이제 주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요.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주기와 진폭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 짧아지고요. 진폭은 상당히 커졌어요. 왜? 정보에 대한 그 이동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주기는 짧아지고 진폭은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폭이 커지니까 양극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택 공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수요자가 감소를 안 하거나 만약에 이 중에 뭐가 하나가 제대로 그동안에 작동된 것처럼 그동안에 작동이 많이 잘 됐었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된다다 그러면 시장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자, 뭐냐. 먼저 예전하고는 지금 시장이 많이 판이하게 달라진 게요. 먼저 주택 공급 확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 확대에서 보면 첫 번째, 과거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공사비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주택 공급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자, 주택 공급 확대를 시키려면 특히나 서울 같은 도심권에서는요. 어떤 거를 많이 합니까?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한, 그러니까 즉 정비사업, 이 도심권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한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서울엔 땅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뭐 강남이라던가 서울 시내에 지금 저층 재건축 있습니까? 저층 재건축 거의 없어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게 대부분이 중층 재건축입니다. 지금 뭐냐? 저층 재건축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중층 재건축 시대입니다. 즉 어떤 거냐? 재개발 재건축에는 철저하게 사업성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이익이 큰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벌써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즉, 이 의미는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것들을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층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일반 분양이 저층 재건축에 비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좋은 데가 다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갈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 그러니까 도심권에서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더라도 예전만큼 물량이 못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특히나 도심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통해서 주택 공급하잖아요. 자, 그런데 재건축은 저층이든 중층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분양분이 많고 적음의 차이지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재건축을 하면 주택량이 많아져요. 그런데 재개발 있죠. 재개발은요. 주택이 양이 줄어듭니다. 양이 줄어들어요. 뭔 소리냐. 재개발에 가면 빌라 5층짜리밖에 없는데 높아도 아파트 높게 올리는데 왜 주택 양이 줄어드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재개발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 아파트 분양 대상이 되는 거는 소유권자한테 줘요. 임차권한테 안 줍니다. 소유권자. 지금 뭐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는 다가구 주택들이 많죠. 6가구, 8가구 살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몇 채 줘요? 원칙은 1개예요. 최대 2채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가구, 5가구는 어디 갑니까? 임차인들이잖아요. 지금 뭐냐? 이 재개발 사업은요. 재개발 방식의 정비 사업은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거나 뉴타운이 되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주하는 인구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 주택량이 준다라는 거죠. 주택량이. 즉, 근데 반대로 질은 좋아지죠. 질은 좋아지지만 주택량이 줄어들어요. 주택량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요. 자, 한남 뉴타운 3구역. 자, 5,800세대 아파트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주 가구 수는요. 8,300가구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하면 할수록 주택량이 줄어들어요. 주택량이.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 좋은 재개발이 먼저 가버린 거죠. 지금 남아있는 게 사업성이 또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공급을 확대를 시켜주고 싶은데 과거에 비해서 가장 큰 거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주택 공급이 원하는 만큼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다음에 특히 도심권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통해서 주택 공급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개발을 많이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은 하면 할수록 재개발의 태성적인 한계, 주택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주택 공급이 확대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딱 맞아떨어져서 이게 주기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주기설이 이제 예전하고는 시장이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 공급에서 지금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수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수요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런 거죠. 최근에 보면 우리가 출생률도 낮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Z 세대들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하기 어렵고,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보금자리론 이런 정책자금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금리가 상당히 낮게, 그러니까 저금리로 줍니다. 근데 이런 정책자금 대출은 앞으로 강화가 될 일은 없겠죠, 그렇죠? 예, 강화가 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재원들이 이런 정책자금 대출은 더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정책자금 대출이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시장에 지속적으로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택 공급이 유축될 거라는 거는 지금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내 집 마련 안 하면. 그죠? 내 집 마련 안 하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장이요.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2017년 이후에 시장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폭락을 했었고 회복을 했고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해봐도요. 2017년 전에는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나 집 있어. 나는 집 없어요. 나 무주택자인데 집은 살 수 있는 돈은 있어. 집을 살 수 있는 돈은 있는데 집 안 사요. 뭐 주택 그거 뭐 많이 오르지도 않는데. 지금 뭐냐? 자발적인 무주택자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내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무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시점부터 2019년 1차 폭등, 21년도까지 2차 폭등, 그다음에 22년도까지 폭락, 그다음에 2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회복과 상승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주택을 갖고 있느냐, 주택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자산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즉 무주택자가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 사이에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엄청나게.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냐? 제가 현재 강의를 해보면요, 자발적인 무주택자 없어요. 돈 있으면 집 사야죠. 뭔 소리예요? 돈 있으면 집 사야죠. 자, 뭐냐? 지금은요, 무주택자는요, 앞에 B자가 붙어야 돼요. 비자발적인 무주택자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무주택을 선택하셔야 되시는 분들, 이런 비자발적인 무주택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유가 되지만 나는 가점이 높거나, 그죠? 예, 가점 내가 청약으로 가야 되니까. 아니면 정말 뭐 여유가 없으신 분들, 이런 비자발적인 무주택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폭등과 폭락, 회복, 상승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는 비자발적인 무주택자가 존재를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거래량에 아파트가 거래된, 그러니까 연령별 아파트 거래되는 양을 보면 30대 매입 비중이 가장 높죠. 우리가 과거에는 30대 매입 비중이 낮았어요. 40대 매입 비중이 높았지. 지금 뭐냐? 자, 내가 사회생활 한가 동시에 내 집 마련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내 집 마련 준비를. 그러니까 시장이요, 예전처럼 무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제는 여유 되면 내가 내 소득 안에서는 무조건 주택을 만든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 이 메커니즘이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어떤 주기가 있다 그러면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물건이 상승을 하면 공급이 확대되고, 공급이 확대되면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 공급이 유치되면서 가격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 두 개, 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자 감소, 요 두 개가 시스템이 지금 망가진 겁니다. 작동을 못 해요. 시장이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현재 지금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 쉽게 되지 못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해놓고도 지금 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좀 크게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요, 시장이 예전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하고는. 그래서 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면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전략은 다시 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상입니다. 네, 확실히 과거랑은 달라진 시장인데 여기에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투자 전략 대체 어떤 식으로 짜야 되냐, 이런 고민이 또 생기실 텐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자리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창래 대표님이 여기에 관련된 무료 세미나까지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대표님, 이 세미나 소개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도 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88 부동산 대책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는 88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좀 이제 시장 전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8 부동산 대책에 나온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할 내용이 바로 이제 아파트 청약 시의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 공시가격 5억 이하까지로 이제 상향이 된다라는 거. 예, 그러면서 서울 도심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빌라들 위주,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투자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점. 그래서 소액으로 이런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여보세요? 어떤 게 고민이 되세요? 아, 제가 지금 한남동 쪽에 네. 뭐 빌라를 하나 지금 봤는데 그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이 지금. 매수 시점으로 적절한지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네, 많이 고민됩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남동에 지금 빌라를 조금 봐두고 계신데 요거 지금 매수를 해도 될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그 한남동이면 뭐 한남 뉴타운 쪽은 아니신 거죠? 아니죠, 한남 네. 순천항병원 앞쪽에요. 아, 순창병원 앞쪽에. 네. 여기 그 나인원 한남. 예. 지금 네, 보시는 물건은 지금 얼마짜리예요? 그게 예. 지금 12억 달라고 그러네요. 매매가는 12억. 예. 네. 매매가는 12억이고 지금 뭐 들어가서 입주하실 거예요? 아니요, 전세로 뒀다가 예. 한 2년 있다가 제가 들어가서 살까. 아, 일단은 지금 싶은데. 전세 주고 계시다가 나중에 입주하시려고요. 예.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얘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네.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인원 네. 한남 있죠. 그죠? 네. 네. 나인원 한남 밑에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지금 나인원 한남 최근에 계속 지금 신고가 찍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거든요. 나인원 한남이요. 예, 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나인원 한남 웬만한 사람들은 사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와 이러고만 있어요. 그죠? 예. 와,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사지도 못하는데 왜 근데 사지도 못하는데 그냥 좀 부럽기만 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죠. 과연 여기 네. 나인원 한남만 올랐을까요? 지금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는 나인원 한남 주변에 순창병원 인근에 여기에 고급 네. 빌라들 많죠. 예. 예, 고급 빌라들 사실은 2, 3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요. 갭으로 3억 정도면 들어갔어요. 전세 끼고. 그러니까요. 저희 근데 친구도 지금은 투자금이 지금 전세 얼마 들어간대요? 전세 5억 5천이요. 아, 5억 5천 들어가 있어요? 5억 5천. 그럼 자, 지금 갭으로 6억 5천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2, 3년 네. 전만 하더라도 갭으로 3억이면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저희 친구도 사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예. 자, 좀 재미를 그런데 지금 봤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나인원 한남만 오른 게 아니고요. 네. 옆에 있는 빌라들도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많이 자, 올랐죠. 그러면 빌라가. 이거는 네. 어차피 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0.1%가 아닌 0.001%밖에 못 사요. 그래요? 그런데 3, 4억 정도로는 여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얘가 오르면 얘만 오른 게 아니에요. 나인원 한남만. 얘도 오른 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옆에 네. 지금 바로 한남도타운이 이렇게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한남도타운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죠. 그죠? 지금 그렇죠. 한남도타운이 개발이 되면 여기에 학군이라던가 인문 환경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한남도타운 같은 경우는 33평균 아파트 시세를요. 2, 3, 4구역 네. 같은 경우는 반포에 90% 봅니다. 자, 네.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네. 순창병원 주변에는 고급 빌라에다가 뭐 파인 다이닝이라던가 상권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가 좀 럭셔리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바로 옆에 눈 돌리면 집들이 낡은 집들이 많아요. 지금 뭐냐? 네. 우리가 주택 시장이라는 건 주거 벨트가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여기 네. 한남도타운 물론 가격은 비싸죠. 그런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죠. 한남도타운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아파트가 33평균 40억짜리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부의 주거 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여기 더 오르겠죠? 더 이해되십니까? 오를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투자 어떻게 이러는데요. 간단한 네. 게 있어요. 투자 어떻게 하시냐는 거면,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자들이 네. 좋아하는 점 내가 먼저 선점하면 돼요. 음. 여기는 대한민국의 부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 지금 봐야죠. 보고 계시는 한남동 빌라도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앞으로. 아. 예, 그래서 요거 매입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좋지만, 자, 네.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순창병원도 있고 여기에 동빙고동이 있거든요. 예. 자, 근데 순창병원이 좋아요? 동빙고동이 좋아요? 입지는. 자, 우리가 입지는- 순창병원은요. 여기 네. 지금 한남 3구역 옆에 있는 거고 한남로다는 제일 비싼 데가 여기 5구역이에요. 야, 5구역 옆에 동빙고동이 입지상으로 한남 3구역 옆에 붙어 있는 데도 훨씬 낫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공원 끼고 있어요. 호강이요. 네. 공원, 용산민족공원. 아, 공원. 예, 공원 네, 옆이고 네, 이쪽으로 신분당선 동빙구역 들어와요. 자, 예. 그럼 한남동도 좋지만 지역적으로는 예. 사실 여기 동빙고동 일대에 똑같이 고급 빌라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축은요. 네. 지금 한남대교 방향 예전에는 한남대교 방향으로 축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반포대교 방향으로 지금 축이 넘어온 거거든요.
예, 그럼 동빙고동도요. 그 정도 투자 금액은 충분히 투자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알아보시고요. 그래요? 하나 더 제가 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청아파트 아래쪽에 동빙고동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동빙고동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네, 시청자분께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